어둠이 서울의 거리를 삼키는 그 밤.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우리 둘 사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수아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 한마디가 우리의 세계를 뒤집어버린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숨길 수 없는 불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주변에 흩어진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수아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다. 같은 과에서 만난 우리는 강의실 뒤편에서 몰래 과자를 나누어 먹고 시험 기간에 밤새워 공부하며 서로를 지탱해왔다. 그녀는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타입이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매력적이었다. 반면 나는 지은,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타입.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항상 머릿속에 소설 한 편을 품고 다니는 그런 여자. 우리는 서로의 반대편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가까움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아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피부가 화끈거렸다.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통의 20대 여자로서 그런 생각은 금기였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그런데 왜 그녀를 볼 때마다 세상이 멈추는 듯한 이 느낌이 들까?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평소처럼 잡담을 했다. 지은아, 요즘 회사 생활 어때? 나처럼 프리랜서 하는 거 후회 안 해? 수아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받았고 나는 출판사 편집자로 안정된 자리를 잡았다. 후회는 없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너처럼 창의적인 일 하는 게 부러워. 내가 대답하자.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해.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가 봐? 나랑 같이 있는 거? 재미있지? 그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재미있지? 그건 재미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당연하지.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수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에 비친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그녀가 내 쪽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추워. 좀 더 붙어 있자.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아야, 우리 왜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은아, 나도 몰라. 그런데 이게 싫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쥐었다. 강물이 출렁이는 소리만 들려오는 그 고요 속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뺨으로 올라왔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그 터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나와 같은 혼란이, 나와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키스였다. 짧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순간. 이게 우리야?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변했다. 아침에 카톡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보내는 게 이제는 가슴이 설레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만나 커피를 마시며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흐르는 기분.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자 둘이 이런 감정을 품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부모님은 아직도 언제 결혼할 거냐며 물어보시고 친구들은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냐며 장난치곤 했다. 우리는 그 모든 시선 속에 숨어 이 사랑을 지켜야 했다. 한 주 후 우리는 수아의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다. 그녀의 집은 홍대 근처. 창밖으로 거리 불빛이 스며드는 그런 곳. 테이블 위에 와인 한 병과 치즈 플레이트를 놓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틀었다. 하지만 영화는 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길게. 지은아. 나 무서워. 그런데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수아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함께라면 괜찮아.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숨결은 뜨거웠다.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고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둘이서 여행 가자.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로. 수아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아무도 모르게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회사 동료 하나가 나에게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수아 씨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호기심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해. 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수아의 엄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 그녀의 가족은 부산에서 살았고 엄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였다. 수아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의 질문에 수아가 당황하는 걸 나는 카톡으로 알았다. 엄마.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하지만 그날 저녁
수아의 집으로 초대받은 나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 지은 씨, 수아 친구 맞지? 와서 앉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나를 칭찬했다. 지은 씨처럼 착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아는 항상 혼자라 걱정했어.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기대가 느껴졌다. 결혼. 안정된 삶. 우리의 비밀은 그 모든 기대와 부딪힐 터였다. 식사가 끝난 후 엄마가 돌아가시자 수아가 울었다.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해? 나 엄마 사랑해. 그런데 너도 사랑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천천히 가자.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만큼 더 강렬해졌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는 시간을 늘렸다. 밤에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사랑해 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 그 말은 마법 같았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수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26번째 생일.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은색 체인에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것.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새겨 넣었다. 생일 당일. 우리는 이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가 보였다. 수아야. 생일 축하해. 내가 선물을 내밀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와. 지은아. 너무 예뻐. 목걸이를 걸어주며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카페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둘만 있었다. 생일 파티는 수아의 친구들 몇 명이 모인 작은 모임으로 이어졌다. 대학 동기들, 대부분 직장인들. 우리는 웃고 떠들었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다. 한 친구. 민준이가 수아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아야. 아직도 싱글이야? 나처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모두가 웃었지만 수아의 미소가 어색했다. 그녀가 내 쪽을 힐끔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수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술기운에 취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다. 오늘 민준이 말 들었어? 나 질투 나. 내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아가 웃었다. 바보. 너만 봐. 영원히. 우리는 침대에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디자이너로서의 야망. 내 꿈. 작가로서의 열망. 우리 함께 책 내자. 내 디자인으로 수아가 제안했다. 그 아이디어가 로맨틱했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수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전 남자친구 태호로부터. 그들은 대학 때 1년 사귀다 헤어졌지만 가끔 연락이 오곤 했다. 생일 축하해.
요즘 어때? 단순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아. 이거 어떻게 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화가 났다. 답장하지 마. 왜 이제 와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태호는 수아의 과거, 정상적인 관계의 상징이었다.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직접 만나자고 했다. 그냥 친구로 수아가 말했다.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가봐.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수아가 태호를 만난 카페에서 나는 멀리서 기다렸다. 불안이 밀려왔다. 만약 수아가 흔들린다면? 만약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되돌린다면? 수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었다. 태호가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그런데 난 거절했어. 너 때문에.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사랑해. 그날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었다. 하지만 태호의 등장으로 우리의 비밀이 더 위태로워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수아가 이상해졌다며 수근거렸다.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왔다.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손을 꼭 잡고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특별한 밤. 이게 우리의 크리스마스야.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스케치북을, 그녀는 나에게 시집을. 그 밤은 완벽했다. 그러나 아침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수아의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수아야.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목소리가 무거웠다. 수아가 부산으로 내려간 후 나는 혼자 불안에 떨었다. 카톡이 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내 핸드폰 봤어. 내 사진이 많아서 수아의 메시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느껴. 의심하는 거. 그날 밤 수아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가 물어봤어. 너랑 왜 이렇게 가까워? 남자친구 아니냐고. 그녀가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솔직히 말할까?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엄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녀의 말이 맞았다. 뉴스를 볼 때마다 LGBT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차별, 자살, 가족의 배척.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피해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려 애썼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피할 수 없었다. 수아의 엄마는 매일 전화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하며 압박했다.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25살이야.
서둘러야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3월.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비밀 여행.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호텔에서 서로를 안고, 여기선 아무도 모르지, 수아가 웃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고,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언젠가 이렇게 살자. 영원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와서 드라머는 절정에 달했다. 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화가 나서. 수아야, 너 진짜 여자랑 미쳤어.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수아가 울며 나에게 달려왔다. 태호가 위협했어. 친구들한테 말할 거래.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해? 경찰에?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로 했다. 함께 싸우자. 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검색했다. 서울에 작은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너희처럼 우리도 사랑해. 한 언니가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가족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수아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이번엔 대면이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지은이를 사랑해. 여자로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저도 수아를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엄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충격, 부정, 분노.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가족 망신이야. 울음소리가 터졌다. 우리는 엄마를 달랬다. 시간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수아와 나는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 살았다. 카톡조차 없었다. 그 침묵이 깨진 건 우연이었다. 내 생일날 수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지은아, 미안해.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데 너 없인 안 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포기하지 마.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더 강하게.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의 여름. 우리는 회사 생활에 치여 바빴지만 틈틈이 만났다. 한강에서 피크닉. 남산타워에서 야경 보기. 우리의 사랑은 이제 비밀의 짐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소문은 여전히 돌았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속삭임. 한 동료가 나에게 물었다. 지은 씨. 수아 씨랑 특별한 사이야.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 사랑하는 사이. 그 대담함이 파장을 불렀다. 회사에 소문이 퍼졌고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어 차별의 냄새가 났다. 나는 울분을 삼켰다. 수아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라 자유로워 보이네. 그런데 소문 들었어. 그녀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우리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수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우리는 변호사를 찾고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한국의 LGBT 법적 지위가 아직 미미하다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자. 내가 제안했다. 수아가 디자인을 맡기로 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그 강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더 성숙하게. 지은아. 나. 엄마랑 통화했어. 이해하려 노력 중이래. 수아가 말했다. 엄마의 변화였다. 작은 발걸음. 내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의 말.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태호의 복수. 그는 SNS에 우리의 사진을 올렸다. 이게 수아의 진짜 모습. 캡션이 달렸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한국 문화 파괴. 우리는 무너질 뻔했다. 수아가 울며 말했다. 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아니.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LGBT 매체에 우리의 사랑, 고통, 희망을 털어놓았다. 반응은 엇갈렸다. 비난도, 지지도 왔다. 한편, 엄마가 서울로 오셨다. 이번엔 안아주시며, 미안해. 사랑한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보냈다. 엄마가 우리 손을 잡고 행복하세요. 작은 승리.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2년차. 우리는 이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홍대 거리에서, 강남 카페에서.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섭지 않았다. 수아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성공했다. LGBT 테마의 그래픽으로 유명해졌다. 나는 책을 썼다. 속삭임이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는 곳. 매일 아침. 그녀의 키스로 깨어난다. 좋은 아침. 사랑. 그 말은 이제 일상. 여름 휴가. 제주도. 이번엔 가족과 함께. 엄마가 웃으며 사진 찍어주신다. 둘 다 예뻐.
가을. 결혼식.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적인 서약식을 했다. 친구들, 가족이 모여 반지가 손가락에 빛난다. 겨울. 우리는 아이를 입양할 꿈을 꾼다. 미래는 밝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상처가 가끔 아팠다. 수아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그녀는 바빠졌다. 늦은 밤에 돌아오는 그녀를 기다리며 나는 책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이야기.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제목으로 확장된 에세이.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야, 편집자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호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사과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해하게 됐어.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LGBT 커밍아웃했다고 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수아가 말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만 봐. 가족관계도 안정되었다. 수아의 엄마는 매주 방문하셨다. 요리를 해주시고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그런데 사랑이 보이네.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내 부모님도. 점심 모임에서 지은아. 수아씨 잘 부탁해 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LGBT 이슈가 다뤄졌다. 패널들이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화가 났다. 수아가 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지지 서명 모집. 수천 명이 동참했다. 여름. 우리는 페스티벌에 갔다. 퀴어 퍼레이드.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자유를 외쳤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이 줄을 섰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다. 눈물이 고였다. 겨울.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여기선 자유로워, 수아가 말했다. 새해. 우리는 결혼 서약을 갱신했다. 변호사와 상담. 법적 보호를 위한 준비. 봄. 아이 입양 상담.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이 보였다. 여름. 스튜디오 확장. 직원 채용. LGBT 친화적 회사. 가을. 영화화 제안. 우리의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 친구들 모여 웃음소리가 가득. 새해. 우리는 3년 차. 더 깊은 사랑. 봄. 제주 결혼식.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 여름. 휴가. 해변에서 약속. 영원히 함께. 가을. 상 받음. 사회 공로상. 겨울.
평화로운 밤. 서로 안고 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전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우리는 그 선봉에 섰다. 매일 그 속삭임을 떠올린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는 모두 알게 하자.